11강에서도 조금 얘기했었을 겁니다. 그 고대 티벳이나 파미르고원에 홍수가 끝난 이후에 인류가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적들에게 공격을 당해갖고 부족이 전멸을 당하고 아들이 한 명, 아들? 뭐 남자니까 아들이죠. 남자가 한 명 살아남았는데 그 남자 아이를 적들이 사지를 잘라서 초원에 버린 다음에 늑대밥이 되게 만들었으나 늑대가 그 아이를 잡아먹지 않고 키웠다는 이야기입니다. 했었죠? 그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이번에 설명하기 위해서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자, 요게 그 예전에 얘기했던 바로 아시나 전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대에 호수가 많은 산간 지역의 나라에 적들이 쳐들어와 그 나라 사람들을 모두 죽였으나 한 어린 남자 아이만은 팔 다리를 잘라 들판에 버려 늑대밥이 되게 하였다. 그러나 이를 본 암 늑대가 이 아이를 죽이지 않고 돌보았다. 아이는 성년이 되어 자신을 키워준 늑대와 사랑에 빠졌다. 이 소식을 들은 적들은 다시 소년을 죽이러 왔다. 당시 소년은 적에게 죽임을 당했으나 탈출에 성공한 늑대는 투르판 지역으로 와서 그곳에서 10명의 아들을 낳았다. 이때 태어난 첫 아이를 아시나라고 불렀으며 이때부터 투르크인들은 자신들을 아시나의 후예 혹은 늑대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여기 알타시나에서 저기 그 황제예가 그 9개의 태양을 떨어뜨린 이야기도 있는데 저거는 같이 집어넣었던 이유가 그 탄생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산해경 전설에만 하늘에 10개의 태양이 떠서 세상이 뜨거울 때 그 천재 제준이 이해라는 사람을 시켜서 9개의 태양을 떨어뜨리겠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그 태양생 까마귀가 있습니다. 3조고 저렇게. 그러니까 이게 벌써 우리 민족과 관련된 신화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저기서 화살을 맞고 이게 떨어졌다니까 사람들이 이걸 죽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거는 천송 강림을 저렇게 상징적으로 묘사한 겁니다. 저건 제가 나중에 또 따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지금은 안 그렇지만은 100년 전까지만 해도 유목민족들이 집에 아이가 태어나면은 밖에 나가서 이렇게 활을 쏘는, 하늘을 향해서 활을 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예. 그것도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풍습이 있어서 인간의 탄생과 이 하늘의 활을 쏘는 건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고로 여기다 같이 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건 제가 예전에 얘기했듯이 카자흐스탄 130개 민족 혹은 부족의 기원을 적어놓은 역사책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 케레이라는 부족의 그 어떤 내용이 우리 한민족하고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뭐 케레이라고 불리기 이전에 또 위구르라고도 불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장 자치주의에 사는 위구르인들과 우리 한민족이 혈연 관계가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증명하는 걸 할 수 있는데 자, 이거 카자흐로 되어 있는 거를 제가 이제 밑에 한국어로 번역한 건데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9개의 위구르 부족, 우리나라엔 9위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위구르 한국계, 여기서 한국은 칸입니다. 칸. 대한민국 할 때 그 한국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이 다스리는 나라. 위구르 한국계 민족들이 9에서 10세기경 건국한 왕국들 중 하나, 케레이들은 9에서 10세기경에 10개의 위구르 왕국에서 위구르족이라고 불렸으며 고대 왕국으로 몽골 아르한가이의 오르토발르를 중심으로 12개의 연방 국가를 건설했다. 이 이야기도 잘 보면 뭐가 연상됩니까? 12왕국. 네. 제가 카자흐스탄을 중요하게 여겼던 이유가 뭡니까? 지금 현재 카자흐스탄의 그 정치 제도는 과거 15세기에 있었던 중국의, 물론 그 중국인이 아닙니다. 그 고대 유목민족들이죠. 그 유목민족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건국한 게 카자흐 한국이에요. 15세기에. 근데 15세기에 카자흐 한국을 건설할 때 이 카자흐 한국을 건설했던 케레이하는 우리가 처음으로 만든 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고대에 저 동아시아에 살던 그 시절에 있던 풍습을 가져와서 재현한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만들었던 게 바로 주잔입니다. 주스. 지금은 주스라 불려요. 그래서 카자흐스탄이 오르타 주스, 크스 주스, 울루 주스에서 3주스의 연방국가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러한 3주스의 연방 시스템의 그 수도로서 아스타나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고조선의 마한지난 변한, 그 다음에 아사달이라는 그
부족 연맹체, 공동 수도 이런 개념이 닮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학자들이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전설에 전해 내려오는 국가이고 특별히 중요하지 않은 뭐 그냥 뭐 전설의 국가 존재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게 바로 현재 카자흐스탄의 정치 시스템을 보고도 알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거기 그 하나곡에 기록되어 있는 구이족 9개의 동이족이죠. 그리고 그들이 만든 12황국이라는 이야기가 이 위구르인들의 전설과 매우 닮아있다는 거예요. 물론 저거는 9에서 10세기입니다. 자, 근데 9에서 10세기경에 9개의 위구르 부족이 12개의 연방국가를 만든다는 이야기 자체가 뭔가 닮아있지 않나요? 네, 뭔가 닮아있어. 자, 그러면 저런 제도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앞서 카자흐스탄에서 얘기한 것처럼 저들도 예전의 전통을 물려받아서 이렇게 다시 재현을 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그 기록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국경 없는 의사가 치료를 이제 해준다고 하니 거기 와서 수술을 기다리면서 자, 그래서 아까 다시 아시나 전설로 가면은 여러분 지금은 사막화되어 있지만 여기 그 파미르라던가 그 다음에 이 티베트 쪽 이쪽을 잘 이렇게 구글 지도로 보면은 거기가 과거 호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얼핏 티베트 봐도 이렇게 파랗게 호수 같은 게 많이 보이죠? 네. 호수가 많은 나라 어디겠어요? 파미르와 티베트입니다. 실질적으로 저쪽이 맞아. 그리고 거기에 보면 화전, 그래서 이덴이라는 지역이 있죠. 저 이덴이 어떤 지역입니까? 탱그리가 진흙으로 아담들을 빚어서 만든 지역이죠. 그래서 최초의 인간들이 저 이덴에 살았다고 하잖아요. 나중에 사과를 먹고 쫓겨났다고. 저쪽이에요. 그러니까 순서상 저쪽이 맞겠죠. 탱그리 신화에서도. 저기서 적들에게 부족이 전멸을 당하고 팔다리가 잘리면서 이렇게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저거를 암늑대가 걷어다가 저 위에 보면 투르판이라 보이죠? 저 투르판으로 탈출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 투르판이 바로 그 사지가 딸린 아이와 그 다음에 그 암늑대, 물론 임신한 상태였죠? 그래서 나중에 적들이 쳐들어와서 도망갈 때 저 투르판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 암늑대가 저 투르판으로 도망가서 10명의 아이를 낳았고 그 중에 첫째 아이의 이름이 아시나라고 해서 자신들은 늑대의 자손 혹은 아시나의 자손이라고 한다는데 저 투르판을 중심지로 해서 있었던 나라의 국가명이 아시국입니다. 그럼 뭘까요? 아세나죠. 아세나. 왜 그러느냐? 제가 얘기했을 겁니다. 그 터키, 그러니까 투르크계 민족들을 부르는 여러 명칭 중에 하나가 아세르가 있다고. 아세르. 그래서 아제르바이잔이라는 현재 국가 명칭도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 아시나와 아세르는 어원이 같습니다. 늑대를 상징하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뭐 단군 이런 거죠. 왜? 최초의 늑대 자손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첫째 아들의 이름을 따서 국가 명칭을 썼으니까. 그래서 아세르라는 거는 르르 발음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르는 이 동북아시아에서는 알 발음이 안 되기 때문에 생략이 돼서 아세르국이 아니라 아시국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시국이 그 역사상 기록되어 있는 투르크계 민족 중에 그 최초의 아제르바이잔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왜? 아세르니까. 근데 이 아세르족은 어디까지 진출하죠? 북유럽의 바이킹 지역까지. 아스가르드에 살았던 오딘, 토르 이런 식의 그 지배 계급 이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아세르 혹은 에세르족이라 불렸습니다. 그 누구겠어요? 저 사람들이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스웨덴의 바이킹 역사 연구학자도 그 아스가르드를 지배했던 그 신족들은 신이 아니라 바로 중앙아시아로부터 넘어온 지배계급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바이킹족이 쓰는 그 룬 문자 있지 않습니까? 그 룬 문자의 기원도 어디다? 여기 족보로 다시 돌아갈게요. 여기 보면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고대 왕국으로 몽골 아르한가이의 오르타발륵을 중심으로 12개 연방을 건설했다는데 여기에 보면 아르한가이라고 나오죠? 저 아르한가이에서 널리 쓰였던 고대 문자가 바이킹족에 영향을 준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연결돼 있네. 예. 그쵸? 저기 아르한가이라고 보이죠? 예. 오르헌 언덕 이런 거 유명하죠? 예. 저기가
그 몽골족도 그렇고 투르크 민족들의 주요 활동 무대였죠. 그래서 이 민족의 이동이 홍수가 끝나고 물이 빠지면서 동쪽으로 이동한 민족이 바로 이러한 경로를 거쳐서 온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한민족은 결국은 저쪽 바이카로스크 쪽까지 같이 갔다가 더 동진을 해서 만주까지 간 게 우리 한민족이 된 거고, 머무른 사람들은 몽골 혹은 브리아트 쪽이 된 거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 한민족의 고대사의 역사는 이동의 역사지 정착된 역사가 아니었다는 것을 지속해서 반복한 이유가 저것 때문이고, 그리고 저들은 그 이후에도 고대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고조선이라든가 아니면 12황국 이런 전통들을 지금은 아니죠. 중세시대 때까지도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카자흐스탄은 지금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바로 제가 주목한 점입니다. 자, 그래서